기력, 근력, 체력, 건강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면역력에 대한 지적도 많죠. 나이 들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변화인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김용석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력, 근력, 체력, 그리고 면역력. 나이 들수록 자주 얘기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게 그거 같죠. 네. 기력, 근력, 체력, 면역력. 근데 각각 조금 다른 감은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 기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힘. 그거를 뭐 기력이라고 하고, 근력이라는 근육의 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일해낼 수 있는 힘이라든지. 근데 거기에는 계속해서 있는 어떤 지구력이라든지 지속성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력 같은 경우는 뭐 신체적인 체력, 정신적인 체력 이 두 개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네. 뭐 대부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생활 습관, 뭐 이런 근력, 또 면역력, 적응력, 온도 조절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요. 네. 면역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몸이 방어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방어력. 예.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나 역병이 오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졌다 이런 말을 네. 하잖아요. 면역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걸 이 얘기하는 면역력을 건가요?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몸 안에 군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가 있다. 그러니까 군대는 이제 적군과 아군과의 전쟁이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그거를 내가 방어해서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바로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물론 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기도 하지만 네. 일단 병이 와도 빨리 나가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싸워서 바로 이겨야 이제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정기 존내 사불가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정기가 안에서 딱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네. 바깥에 어떤 기운이 돌아와도 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바로 면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노약자 같은 경우는 면역력 얘기할 때 늘 조심하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면역력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좀 떨어지는 걸까요?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또 노약자 같은 경우들은 체력들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방어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든 이런 면역이나 방어 기능이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니까 예. 쉽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만성 소모성 질환 같은 경우 계속해서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사실 누구나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면역력 하면 되게 선천적인 면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후천적인 면역이 있어요. 이제 선천적인 면역은 이제 부모로부터 타고난 거잖아요. 타고난 것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아주 동물적인 어떤 즉각적인 이런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면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영양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과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의 것들을 잘 조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후천적인 면역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힘들 때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고요. 너무 무기력하게 움직임이 적어도 면역력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다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것들이 흥분되니까 과도하게 긴장되거든요. 쉽게 긴장 상태.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동물들이 이제 싸움을 앞두고 머리 뒤끝이 그냥 쭈삐 쓰는 것처럼 네. 이제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긴장을 하면 뒷목 같은 것들이 근육이 많이 뭉쳐버려요. 그러면 쓸데없는 힘이 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지니까 쉽게 피곤해지고 네.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반대로 너무 운동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되면은 근력이 자라지가 없죠. 그러니까 네.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 결국은 면역력이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좀 안 좋은 생활 습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인데요. 예. 우리가 음주, 흡연 이것들이 음주, 가장 흡연.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음주를 하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꾸 피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젖산 같은 게 자꾸 쌓이니까 문제가 예.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쁜 게 바로 이제 흡연이에요. 흡연. 예, 담배가 이 혈액순환에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담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과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과로. 일을 한다든지 잠을 안 자고 막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잠이 상당히 중요한 잠. 역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우울한 감정이 자꾸 예. 생기게 되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만큼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이제 음식도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음식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찬 음식, 찬 음식. 예,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 기름진 것. 그다음에 너무 단 음식, 단 음식. 요런 것들이 면역력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면역력이 약해질 때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신호가 있지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우리 몸의 방어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감염에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입술이 자꾸 턴다든지, 네. 그다음에 구내염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감기가 쉽게 자주 걸리고 잘 안 낫는다든지, 그리고 뭐가 상처가 한번 나게 되면 회복이 좀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다 면역력과 관계 있고요. 네. 또 추위를 잘 타는 거. 추위. 몸에 이제 온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위를 자꾸 타고 조금만 일해도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유 없이 막 배가 아프기도 하고 설사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물이 나기도 하고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대표적인 것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잠들기가 힘들고 예. 그다음에 잠에서 자꾸 깨고 그리고 그렇게 깨고 나서 잠이 들려고 그러면 또 잠이 어렵죠. 네.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늘 피곤하고 근데 손발에 막 다한증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유 없이 자꾸 막 열이 올라가는 경우도 그렇고 또 눈곱도 자주 끼는 이런 형태 또 눈물도 많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바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또 눈 밑에 보면 다크서클 생기는 거 다크서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약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잠을 잘 못 자는 것하고 면역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사실 잠이 우리 몸에 잠이 보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잠이 충분하게 자게 되면 우리 몸에 나쁜 불순물들이 해결이 돼요.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경에 쌓인 독소들을 청소시켜 주는 게 바로 잠이거든요. 예. 그게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이런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것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증거라는 말도 하던데요. 면역력 하면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뭐 무기력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요. 네. 면역력이라는 건 이 조절 능력이거든요. 조절 능력. 이게 너무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과잉돼도 문제거든요. 이 과잉된다는 게 뭐냐면 가려움증이에요. 알레르기처럼 나타나는 거. 이것도 면역 반응에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꽃가루 같은 이 물질에 의해서 반응이 생기면 비염 같은 거 생기는 것도 네. 면역 과민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나 비염이 악화되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지요. 네. 사계절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또 면역력이 약해진 게 이유라는 말도 하는데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감기가 좀 있으면 그걸 이겨내서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해서 뭐 사계절 감기를 달고 다니면 면역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감기를 계속해서 달고 산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회복이 늦는다는 거거든요. 네.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고 또 쉽게 재발하고 감염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면역력이 좀 약해진다고 볼 수 있죠. 대상포진의 위험부터 폐렴, 혈관 건강까지 이런 것들이 또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많이 관련이 있죠. 특히 이제 대상포진은 면역력과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제 어린 아이 때 소아기 때 이제 수두를 일으킨 다음에 신경 주위에 이제 아무 증상 없이 잠복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신경을 타고 나타나는 이런 증상 피부에 뭐 물집이 생기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생기는 이런 대상포진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여성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이제 폐경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네. 이런 증상이 생기고 특히 이제 밤새 어떤 잠 못 자고 과로하고 일을 많이 하고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또 아울러서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해서 탈진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 이런 대상포진이 잘 걸릴 수가 있지요. 예.
폐렴이나 혈관 건강 같은 것들도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폐렴이라는 거는 뭐냐면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 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시키니까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면 그것들을 물리칠 수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혈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자꾸 독소들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소들을 배출 못 시키니까 여러 가지 혈관에 찌꺼기가 생기기도 하고 많은 이런 만성 질환들이 생길 수가 예. 있지요. 몸에 독소들을 걸러내는 것도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군요. 그렇죠. 네. 독소들이 우리가 쌓이게 되면 그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자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염증을 제거하는 것과 면역력과는 많이 관련이 있죠. 예. 뭐 감기, 독감,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면역력이 좀 강하면 이런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감기, 독감, 요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면역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기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독감은 인플루엔자 때문에 생기는 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어떤 폐렴의 원인 균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바깥에 있는 물질이고 나쁜 물질이고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개 해열제나 거담제나 증상이 있을 때 그것들을 치료하게 되면 증상들이 개선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독감도 마찬가지 뭐 타미플루나 이런 약들을 드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백신도 없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증상에 따라서 이제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아니면 항생제 같은 것들을 투여하게 되는 거죠. 네. 면역력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체온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는데요. 체온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면역력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얘기하는데 그 신진대사는 대부분 열로 표현이 되거든요. 열로. 그래서 열이 좀 체온이 떨어지거나 예. 온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한 30% 떨어지고 그다음에 체온이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한 3, 4배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손발이 좀 차다거나 하는 분들보다는 몸이 좀 따뜻한 분들이 면역력이 그래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뜨거우면 또 좀 안 되고요. 네. 예. 그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체온 유지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체온을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먹는 것. 그리고 바깥에서 따뜻한 기운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안에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운동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죠. 예. 뭐 밥이 보약인 건 당연한 거고 네, 네. 보약에 대한 기대도 있고 의지하는 분들도 계신데 보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몸이 약하게 되면 그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한 방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낮아진 분들 이제 보약을 처방하게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기능을 조절시켜줘서 면역력이나 어떤 저항력, 근데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능력들을 높여주는 약이 바로 이제 예. 보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기력이 떨어지거나 허하게 되면 이것들을 보충시키는데 기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회복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네. 보약을 드시는 것은 상당히 도움을 주겠죠. 네. 보약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약재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보약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크게 보면 한 4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기가 허해서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기와 반대되는 이제 혈이 허해서 생기는 경우, 또 음이 허해서 생기는 경우, 양이 허해서 생기는 요 4가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기혈, 음양. 예, 기가 허하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좀 힘들고 그리고 자꾸 눕고 싶어 하고 내 밥맛도 없고 이런 경우가 뭐죠? 기허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약이 이제 인삼 같은 황기, 인삼 이런 것들이 이런 기허증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혈허증이라는 것은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지러운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빈혈 같은 현상들이 생기고 얼굴이 창백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혈허하다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당귀나 뭐 숙지황, 뭐 녹용 같은 것들이 보약의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양이 허하다는 것은 몸에 따뜻한 기운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증상이 손발이 차겠죠.
그러면 추위도 잘 타고 우리 몸에 따뜻한 기운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뭐 생강이라든지 계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음허라는 건 우리 몸에 물 기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손발이 자꾸 트고 네. 그러니까 물 기운이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불 기운이 올라가니까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또 식은땀도 나고 이런 게 바로 음허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때 뭐 맹문동이라든지 구기자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보약에 쓰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보약은 몸에 좋다는 생각 때문인지 또 대신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약은 그냥 약이잖아요. 네. 약이라는 것은 대개 음식도 그렇지만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 성질이란 뭐냐 찬 성질이 있고 따뜻한 성질이 있고 우리 병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니까 체질이 따뜻한 체질이 있고 증상도 따뜻한 증상이 있고 찬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에 맞게끔 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보약이라 해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보약이고 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차갑게 해주는 게 보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또 보약을 처방을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먹었더니 좋으니까 너 한번 먹어봐. 나눠 먹는 네, 나눠 거. 보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은호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리포터 동혜연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먹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밥이랑 김치만 먹어도 맛있고요. 된장국에 밥만 말아 먹어도 건강하거든요. 밥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밥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는 게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는데 살을 빼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잠을 잘 자야 한다는데 깊은 잠을 못 자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잠이 없기도 하고 잠깐씩 눈을 붙이기는 하는데 잠자는 거랑 면역력이 뭔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남편은 아직 담배를 못 끊고 있어요. 끊으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안 되는지 담배도 영향이 있는 게 맞는가요? 네. 우선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교수님, 음식 중요하겠죠? 음식이 아무리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면역력을 높이는 원료가 바로 음식물이거든요. 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약하고 음식은 똑같은 기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으로 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음식도 보면은 우리가 기력이다 할 때 이제 기자라는 걸 보면요 한자잖아요. 네. 거기 보면 기차의 원료가 쌀이다 이렇게 돼 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기가 어떻다 스태미나가 어떻다 할 때 정자도 마찬가지로 쌀미자에다가 풀을 청자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음식 중에는 음식으로 보하는 방법이 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제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제철 음식. 제철 음식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들이 식물들이 갖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식물들은 외부 환경에 변화가 오면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자라니까 그 자라는 그 기운을 우리가 먹는 게 바로 제철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골고루 먹는 거예요. 골고루. 예, 한꺼번에 어떤 편식하지 않고 예. 색깔별로 오색 관광법이라고 얘기해서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의 요 5가지 색깔들을 골고루 먹는 거. 그다음에 너무 과식하지 않고 소식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 요게 바로 음식으로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음식의 어떤 종류도 중요하지만 예. 또 음식을 어떻게 가공해 먹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튀긴 음식이나 너무 단 음식은 좋지 않고요. 네.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겠고, 식이섬유가 많고 또 발효된 식품이 훨씬 더 도움을 주죠. 근데 밥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밥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요즘은 떡, 빵도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이제 포도당으로 이게 전환시키고 그래서 이제 힘을 얻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한 다음에는 나중에 쓰기 위해서 나머지는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이제
저장해 두는 것이 바로 이제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 탄수화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있거든요. 단순과 복합. 단순 탄수화물은 대부분 당분으로 되어 있어서 몸에는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흰색의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복합 탄수화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통곡류라든지 그다음에 고구마 같은 게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 이거는 에너지원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도움을 주고요. 또 근육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섬유질의 원천이 바로 이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네. 이런 통곡류 같은 것들은 많이 드시는 건 좋죠. 채소를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신데 어르신들 중에서는 고기 또 안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고기도 조금 챙겨 드셔야겠죠. 어르신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거든요. 네. 살이 좀 빠지는 게 근감소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감소증을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이 주는 게 뭐냐면 단백질이거든요. 너무 채식만 좋아하시다 보면 단백질 보충이 안 돼서 나중에 영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치매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반신욕과 족욕은 어떨까요? 도움이 될까요? 반신욕이나 족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에 따뜻한 기운을 바깥에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면역력과 체온과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온이 1도 낮으면 면역력이 30% 줄어들고, 그 다음에 1도 높아지면 3, 4배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듯이, 이 온열요법의 하나인 반신욕과 족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몸을 따뜻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따뜻하게 해주는 때문에 게 좋군요.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게 되면 체온을 유지하게 돼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좋아지고 네. 신진대사를 촉하기 때문에 면역력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수면, 잠에 대한 질문도 하셨습니다. 네, 네. 나이 들수록 근데 좀 잠이 없어진다는 건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노화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든지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듯이 또 수면과 관련돼 있는 이제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네. 멜라토닌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수면 호르몬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잠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게 되면 수면 주기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잠에서 자꾸 깨고 예. 또 잠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낮잠을 자게 되는 거죠. 낮잠을 자죠. 특히 낮잠을 자게 되면 또 피로를 더 느끼게 예. 돼서 저녁에 되면 또 잠을 못 주고, 이게 되게 그렇겠네요.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불규칙한 습관하고 또 수면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게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역력 자체가 어떤 작동이 오작동이 된 상태를 대개 이제 잠을 충분히 주무시면서 그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한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는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밤에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틈틈이 낮잠으로 좀 보충해 주는 건 어떨까요? 예, 그렇게 도움이 되지만 이것도 너무 많이 주무시면 네. 밤에 또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많이 주무시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잠을 자느냐, 그리고 언제 자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그 잠자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요. 밤 11시부터 3시 사이. 밤 11시에서 3시 사이. 요 사이에는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돼요. 숙면. 예, 요 때가 우리 몸에서 그 성장 호르몬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면역력과 관계돼 있는 부분들이 분비가 되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6시간, 7시간, 뭐 10시간을 주무셔도 요 시간을 벗어난 시간에 주무시게 되면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우리 네. 몸에 이제 생체 시계라고 해서 어떤 일종의 리듬이 있거든요. 네. 그 리듬을 맞추는데 잠을 자야 될 시간은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요 사이에는 무조건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흡연은 어떻습니까? 흡연도 면역력과 연관이 있을까요? 흡연이 담배가 사실은 혈액순환에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이제 니코틴 자체가 우리 몸에 이 해로운 이런 미생물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 있잖아요. 네. 그 백혈구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흡연을
좀 삼가하시는 게 중요하죠. 예. 그 음주나 흡연 같은 게 면역력하고 큰 관계가 있군요. 네, 이제 흡연이 더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 음주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음주를 드시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일정한 양을 좀 이렇게 조금씩 드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좋아지고 몸을 좀 따뜻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잔 먹다 보면 두 잔, 세 잔 예, 늘어날 수밖에 그렇게 없기 되시죠.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죠. 기력과 근력으로 면역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몸을 게 따뜻하게. 원칙인데 그 따뜻하게 해야 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이요. 내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허벅지 둘레와 감기 걸리는 것과 관리가 있다. 허벅지 둘레가 두꺼운 분일수록 감기를 적게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따뜻해지니까 감기 같은 것들이 덜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따뜻한 온열요법. 온열요법. 예. 뭐 찜질을 한다든지 반신욕을 한다든지 족욕을 한다든지 이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에요. 음식을 통해서 따뜻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식품들. 네. 그리고 단백질은 이제 면역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근육량을 늘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숨 쉬는 것도 관련이 있어요. 숨 호흡도. 쉬는 거요? 네. 호흡. 입으로 숨 쉬는 것보다는 예. 코로 숨을 쉬는 코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예, 그래서 항상 가볍게 웃는 예.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게 되면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연필이 있어요. 네. 연필을 입에다 이렇게 가까이 대시면요, 물고 있으면 이게 뭐 어떤 미소 짓는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미소를 지었을 때 우리가 살짝 미소를 지었을 때는 본인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의 신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네. 항상 가볍게 웃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면역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yes or no.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